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의 한가운데에 맞이하는 연중 제29주일 10월 16일자 가톨릭 평가소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의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두 나라 주교들은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집중 조명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가 10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개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단에게 보낸 축복 메시지에서 이번 총회가 상호 경청과 영적 식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교황청 기구 개편에 따른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활성화 방안, 2025년 희년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한 이번 가을 정기총회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 평가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교회의들의 협의체인 FABC, 곧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가 아시아 민족들의 공동 여정을 주제로 1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29개 나라, 주교 1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총회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화 시대의 아시아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게 됩니다. 원주교구가 교구 내 새 순례길, 님의 길을 마련하고 15일 개통 행사를 합니다. 님의 길은 교구의 유서 깊은 신앙 유적지인 풍수원 성당과 배론 성지, 서지마을, 강원 가명, 원동 주교자 성당을 잇는 3개 노선 14구간으로 이루어져 전체 길이는 234km에 이릅니다. 15일 개통 행사는 오전 8시 30분 용소막 성당과 화당리 순교자 공원에서 출발해 배론 성지에 도착하는 순례로 이루어지며 오후 2시에는 배론 성지에서 환영음악회에 이어서 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의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시작한 긴급구호 모금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한 액수는 총 8억 9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7억 1천여만 원은 이미 현지에 전달됐습니다. 나머지 1억 7천여만 원도 난민 정착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에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주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의정부 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주관한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 행사에서 있습니다. 이번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은 두 나라 주교들뿐만 아니라 두 나라 학자들과 활동가, 정부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한 대규모 국제회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가장 큰 난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해결 과정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라는 압박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박사는 화해 노력은 강대국이 먼저 받아들여야만 시작된다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중단,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코로나19 백신과 인도적 지원, 합동 군사훈련 규모의 축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외교 차원도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데니스 맥나마라 신부는 이번 평화 포럼과 같은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은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 단체와 민간 외교원들의 역할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의 백장현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특히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주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과 신앙 안에서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매일 밤 9시에 전국의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앙적 열정을 전하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를 염원하고 또 신앙에 지닌 연대의 힘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의 티모시 브롤리오 대주교는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기도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창을 여는데 미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포럼 참가자들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논의에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미국 현지에서 의견을 나누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다리를 놓는 가톨릭 교회의 노력과 역할이 빛을 발한 포럼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포럼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이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삼정기도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 평화의 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를 위협한 핵전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60주년을 맞이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을 언급했습니다. 핵위협의 역사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의 핵위협과 관련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을 언급했을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60년 전인 1962년 10월 11일에 개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공의회 개막 초기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을 반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핵전쟁 직전에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한때는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두 나라와 또 바티칸 등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철회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교황청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요한 23세 교황은 이듬해인 1963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60주년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공의회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